다음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대한항공에는 운항 정지나 과징금의 중징계를 낼 계획입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땅콩 리턴 파문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마음대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고성과 폭언에 난동을 부린 데 따른 겁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탑승 전 음주 사실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저녁 식사 중 와인 한두 잔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폭행죄 부분은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항공법의 운항규정 위반으로 인천에서 뉴욕 노선에 21일 운항정지 또는 1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 항공법을 위반한 겁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조사와 다르게 진술한 것도 항공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최대 50%까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징계 외에도 대한항공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종성입니다. 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거나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항공기 사무장과 당시 1등석에 있던 승객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주로에 나간 비행기의 항로 변경을 강요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입증되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지도 주목됩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인 만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콩 리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내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 사법 처리로 이어지게 될지 유사한 판결을 통해서 정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도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머리를 조아려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의 불길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법 처리로까지 이어질까? 지난 2007년 만취 상태로 기내 난동을 벌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엔 제주행 티켓을 예약한 신모 씨가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수 없게 되자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가짜 신고에 출발은 지연됐고 신 씨는 역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무원을 때린 승객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수차례 때렸는데 이후 잘못을 반성했지만 돌아온 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란 실형이었습니다. 폭행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사무장, 폭언과 폭행, 일방적인 회항 지시 등 쟁점을 놓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땅콩 리턴 소동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리는 많고 언제 또 어디까지 물러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일감 몰아주기용 회사까지 갖고 있어서 사퇴만으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라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현아 씨는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칼호텔 등 몇몇 계열사 대표 말고도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리무진 업체 항공종합서비스에 최근 청산한 바이오 계열사에서도 이사였습니다. 국내 공시엔 안 보이는 해외 법인 한진 인터내셔널 코프, 와이키키 호텔 리조트서도 이사고 역시 기업 공시엔 없지만 회사 영향권인 인하대 항공대 이사 자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할 뿐 언제 어디까지 물러날 건지 뚜렷한 말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형 비상장사 지분 보유 문제입니다. 인터넷 면세점 사이버스카이는 세 남매가 33%씩 갖고 있고 정보기술 서비스 회사는 물론 부동산 빌딩 관리를 맡은 회사도 지분이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업을 가족들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넘겨 앉아서 돈 버는 대표적 일감 몰아주기 케이스입니다. 명목상 사퇴가 별 의미 없는 이유입니다. 거액을 들여 연 국제의료센터엔 건강검진센터, 성형외과 등을 갖췄는데 의사인 조 씨 남편이 근무 중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이곳에서 하기로 해 또 다른 일감 몰아주기란 의혹이 노조에서 제기됩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든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고 큰 타격 없이 진화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땅콩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위기관리 모범 사례를 노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직후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튿날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해 드립니다.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죄까지 털어 희생자 보상을 마무리하며 기업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훈국제중이 성적을 조작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시킨 건데 이 부회장은 아들을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2011년 1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의 해킹 사고에서도 오너의 신속한 사과가 돋보였습니다.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정태영 사장은 즉시 귀국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오너의 사과와 대책 마련이라는 기업 위기관리 기본을 충실히 지킨 겁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린 사과와 불투명한 수습 과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이번 사례는 많은 기업들의 타산지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뉴스와이 노은지입니다. 네, 이 땅콩 해약 논란에 대한항공의 사명을 바꾸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이 대한자를 달고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청원글에도 민간기업 임원의 추태로 대한이라는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 싫다며 모기업의 이름을 따서 개명하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담당하는 민간 출신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총 16명 중 단 2명만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 출신이었습니다. 안전감독관뿐만 아니라 보안감독관도 대한항공 출신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과거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항공사 출신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카다미아의 땅콩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호주산 견과류로 조 전 부사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최근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량이 늘면서 옥션의 경우 지난주 마카다미아 매출이 전주 대비 11배 넘게 올랐습니다. 호주 마카다미아 협회는 10년 안에 한국을 연간 2,500톤 규모의 아시아 최대 마카다미아 소비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위기의 대한항공이 언론 지면에 대대적인 사과 광고를 내며 뒤늦은 사퇴 수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도 사퇴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름 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서호 기자입니다. 일간신문 일면 하단에 일제히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신문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자리인데 말 그대로 땅콩 폭탄을 맞은 대한항공의 사과문이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동을 일으킨 조현아 씨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나 당사자의 사과는커녕 조 씨의 이름 석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첫 사과문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넷 증권 사이트에선 유가 급락으로 항공주가 호재를 만났는데도 주주들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일각에선 등기이사직 사임이 아니라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조 씨를 해임하고 배상을 청구하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운항에 들어간 기내에서 폭언, 폭행 등 난동에 가까운 추태를 벌인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무장이 당시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전 처음 듣는 일입니다. 처벌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 회사 뒤에 숨을수록 비난의 목소리와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더 커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와이 성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는 대학에서 무례한 언행을 해 당시 대학 총장이 사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 12월 당시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이사회에 참석한 직후 돌연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고교 동창인 홍 총장은 인하학원 이사인 조 전 부사장과 교수 신규 채용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홍 전 총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해 홍 전 총장이 화가 많이 났다며 아버지뻘인 자신에게 막말한 것에 상처를 입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